자, 여러분. 국가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국가가 취해야 하는 가장 본질적이고도 중요한 태도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 사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투자와 고용이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늘어나기 때문이죠.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최근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가만히 한번 살펴보면요. 전혀 사업하기 좋은 나라가 아니라는 게 문제입니다. 점점 더 이 나라는 지금 정상적으로 기업을 운영하기가 힘든 나라로 몰락해가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도 이 비슷한 뉴스를 다룬 적이 있습니다만 최근 돌아가는 사태가 너무 심각해가지고 한 번 더 다루어 드립니다. 조금 더 이제 심화된 정보로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최근에 서울시가 정말로 계속해서 미친 짓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이 가지고 있던 5천억 원 규모의 땅을 서울시가 지금 고작 2천억 원도 안 되는 그런 절반도 안 되는 가격에 거저 먹으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오죽했으면 일국의 최대 항공기업이었던 회사가 체면 떨어지게 요즘 권익위원회 같은 곳에다가 SOS 구조 요청을 보내고 있을 정도입니다. 솔직히 저런 곳에 찾아간들 여러분 무슨 뾰족한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어렵겠죠. 이 정권에서 어차피 저런 곳에도 이 정부 인간들이 그놈인 인간들을 꽉꽉 채워놓지 않았겠습니까? 눈치를 안 보겠습니까? 정권에? 지금 정부와 지자체가 합심을 해가지고 대한항공 괴롭히기가 끝이 없습니다. 지금 대한항공은 회사가 위기로 내몰려가지고 살아남기 위해서 그들이 수십 년 동안 보유하고 있었던 알짜배기 자산마저 처분을 고민할 정도로 사태가 심각한 상황인데 오히려 이 좌파 정부의 인간들은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가지고 기업의 자산을 강탈하려고 거저 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의 것에 욕심을 내는 것은 바로 좌파들의 주특기입니다. 저것들의 눈에는 국가 경쟁력의 미래라든지 국가 기관 산업의 위기 같은 거는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어차피 자기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존경받고 대접받거든요. 어리석은 국민들한테. 이것들의 눈에는 이런 대기업들이 그저 먹음직스러운 케이크처럼 보이는 겁니다. 이런 핵심 기업 하나가 끝끝내 위기를 못 버티고 도산을 해버렸을 때 거기서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수많은 근로자들의 눈물이라든지 또 이제 하청업체들의 눈물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 사람들 머리 계산 속에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핵심 기술과 고급 인력들이 유출이 되고 그로 인해서 국익에 손해가 일어나고 이런 것들은 원래부터 이 인간들의 머릿속에 생각도 없다는 것이죠. 기업이 적극적으로 자산을 개발할 수 있도록 주변 경제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 공무원이라는 인간들이 열심히 행정적인 지원을 해줘도 모자란 판국에 오히려 공원화 사업 같은 이야기를 교묘하게 언론에다가 흘려버림으로써 땅의 가치를 고의적으로 떨어뜨리고 헐값에 남의 사유재산을 집어삼키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공원화 사업이 된다라고 자꾸 이렇게 서울시에서 겁을 주면은 다른 돈 많은 기업이나 부자들이 이 땅을 사고 싶어도 못 사겠죠. 왜? 내가 이 땅을 샀다가 개발도 안 된다고 하면은 손해를 보잖아요. 이런 식으로 한 기업의 목줄기를 압박하고 있는 겁니다. 못 쓰는 땅으로 만들어가지고 헐값에 자기들이 뺏으려고 하는 거예요. 시세를 떨어뜨려가지고.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발 좀 이런 인간 좀 뽑지 말라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너무 어리석으니까 뭘 좀 아는 사람들이 아무리 논리적으로 경고를 해줘도 들어먹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그놈의 가식적인 서민 코스프레, 구두 밑창 뜯는 거, 문짝 달고 뭐 선거운동하는 거, 그런 가식적인 서민 코스프레가 실제로 이 나라에서 먹혀 들어간다는 게 문제입니다. 막연히 좋은 사람 같아 보이는 이미지 한 방에 수많은 국민과 시민들이 생각 없는 투표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게 바로 민주주의의 너무나도 가슴 아픈 비극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그 본뜻을 심각하게 잃어버리고 중우정치로 변질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중우정치로 이미 심각하게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기업이 서울시의 등살에 권익위원회 같은 곳을 찾고 있다? 이 자체만으로도 우리 대한민국 경제의 크나큰 수치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한번 가만히 살펴보세요. 항공산업들이 절벽 끝에 위기에 서 있는데 이런 뉴스가 자꾸 튀어나오면 해외 투자자들, 해외 투자 자본가들은 과연 우리나라 항공산업의 미래를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투자를 하고 싶겠어요? 위기에 내몰린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투자를 유치해내고 이 위기를 헤쳐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렵겠죠. 이렇게 대놓고 정부와 지자체가 괴롭힌다면요. 그렇죠. 이런 거는 정말로 너무하다는 겁니다. 너무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압박을 하고 목줄기를 졸라버리는데 어떻게 기업이 정상적으로 외부에 투자를 유치하고 경영의 위기를 다시 한번 정상화로 되돌리겠습니까?
그 직원들은 어떡하라는 거죠? 회사가 도산해버리면. 하지만 국민들은 이런 사실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외면하고 있습니다. 복잡하거나 어려우니까요. 내 일이 아니니까요. 남의 일이니까요. 언론에서 이런 걸 나쁜 거라고 제대로 떠먹여주지를 않으니까요. 물론 지금이야 여러분들, 재벌들, 약점 많이 잡혀있는 대기업 재벌들부터 저 인간들이 조지기 시작하겠죠. 하지만 나중에 그들이 결국 다 쓰러지고 해외로 빠져나가버리고 자산 매각하고 떠나버리면 그 다음 순번은 나중에 누가 될까요? 직장인 중산층. 걔네들도 쥐어짜내고 나면 나중엔 마지막 서민들까지 마른 걸레 쥐어짜기를 들어가는 겁니다. 능력 있고 고용 능력 있고 투자 능력 가지고 있던 그런 대기업들 재벌들 다 쓰러지고 해외로 빠져나가 버리면 다음 순번은 누가 되겠냐고요. 우리라는 겁니다. 제발 국민들이 정신을 차려야 되는 상황인데 솔직히 한 개인의 이런 간절한 목소리 하나만으로는 수백만 국민들의 그 두꺼운 고정관념 전체를 단숨에 계몽시킨다는 게 솔직히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것보다 훨씬 더 사회 전방위적으로 오랫동안 국민들의 사고력과 판단력을 떨어뜨리는 좌경화 세뇌가 너무나도 크고 조직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이 땅 위에서 이루어져 왔기 때문이죠. 사실 이 영상 하나를 좌좀 친구들에게 보여준다고 해서 그 사람들의 대가리가 깨지겠습니까? 제가 사실 한 번씩 생각을 해보면 그런 게 참 안타깝다는 겁니다. 오히려 어리석은 대중들은 극소수의 바른 목소리를 내면서 피토하는 이들에게 극우라고 손가락질을 하고 비난을 가하기 일쑤입니다. 자기들의 편을 들어주고 있고 지들의 미래를 위해서 싸워주고 있는 것인데 바로 그런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거죠. 이게 한 걸음만 우리가 떨어져가지고 이 군중심리라는 광기를 한번 살펴본다면 지금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중우 정치의 참극이 얼마나 비참하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보시다시피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자국의 항공산업을 살리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무려 수백억 달러의 지원도 부족할 수도 있을 거라는 얘기가 나오죠. 우리 같은 개인들의 입장에서는 저런 500억 달러, 수십조회라는 돈은 솔직히 상상도 잘 안 가는 액수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잠깐만 하나 짚고 넘어가자고요. 미국은 그렇다면 왜 이렇게 자국의 항공산업을 구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걸까요? 당연히 이런 항공산업들은 국가의 기간산업으로서 이런 핵심적인 기업들이 한번 무너져 내리는 것은 국익에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손해일 뿐만 아니라 이런 기업이 한번 무너져 내리면 그 빈자리를 다른 중소기업들이 쉽사리 채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중요한 대기업 하나가 무너지고 나면 세수도 나중에 그만큼 줄어들게 되겠죠. 이런 기업들이 한번 무너져 내리면 그 빈자리를 다른 중소기업들이 쉽게 채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2번 강조를 했죠. 축적된 고도의 기술력과 전문성을 그런 대기업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첨단 산업의 필수적인 안정적인 대자본의 뒷받침까지 그들 스스로 그런 민영화된 시스템을 가지고 있죠. 헌데 그들이 한번 위기에 내몰렸을 때 잘못 이거를 내버려뒀다가는 그 소중한 인력과 축적된 기술과 자본들이 해외로 다 빠져나가 버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열심히 이거를 구해주려고 자국의 항공산업을 구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자국의 항공산업이 도산해버린다면 그러면 그 나라는 앞으로 비행기 타고 해외에 한번 나가는데도 값비싼 비용을 지불하면서 남의 나라 항공사의 손을 빌려 타야만 하겠죠. 보잉을 비롯한 미국의 기라성 같은 항공회사들은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군수 납품도 하는 그런 방위산업체의 성격도 함께 띠고 있습니다. 당연히 최첨단 항공기술과 특허를 수도 없이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요즘 같은 특수 상황일 때 이런 기업들이 잠깐 힘들어한다고 해서 그저 두 손 놓고 무너지게 놔둘 수는 없다라고 바라보는 게 바로 미국 전문가들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보잉만큼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바로 우리나라 대한항공 역시 방위산업체적인 특성을 띠고 있는 매우 중요한 기업입니다. 조금 이따가 다시 또 설명을 해드릴 건데 당연히 이런 소중한 기업들을 우리가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술과 자본을 축적하고 있는 이런 기업들을. 프랑스에서도 수십조 원이 넘는 돈을 투입해서라도 자국의 항공산업들을 살려두겠다고 본격적으로 두 팔 걷어붙이고 나설 정도입니다. 선진국들이 나서는 데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유럽 최대의 항공기 제조업체인 그런 에어버스를 비롯해서 프랑스의 항공방위산업체인 사프란, 탈레스 등등 이런 회사들이 이제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돈을 국민들한테 현금 살포성으로 함부로 뿌리는 것보다도
이런 국가 항속적인 사업체와 기업들을 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요즘이야 뭐 이제 세계적으로 힘든 시국이고 선진국에서도 국민들한테 또 직접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이제 꼭 강조를 하고 싶은 것은 이런 영속적인 돈벌이의 시스템을 확충을 해두는 것이지, 국민들한테 지금 당장 표를 얻기 위해서 현금 살포성, 국민들이 현금에 중독되도록 무책임하게 정치인들이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세계 각국이 자국의 유능한 기업들을 도와주지 못해서 안달이 났는데, 우리나라만 지금 자꾸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부자들을 죄인으로 취급하고 사업하고 기업 경영하는 사람들을 마치 악마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정치권과 언론은 혈안이 되어가지고 도덕적인 우월의식을 누리며 뭐 하나 부자들에게 더 뜯어먹을 것 없나 호시탐탐 약점만 노리고 있습니다. 기업이 벌어다온 그런 외화들, 기업이 벌어다온 세금으로 먹고 살고 사회 인프라를 누리고 사는 인간들이 잘난 척과 주름잡기는 자기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세계로 나아가가지고 강력한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하기도 바쁜 이 시국에 우리 기업들을 상대로 마치 과거 공산주의가 판을 치던 시절에 악덕 대지주 같은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미국과 프랑스의 사례를 들어가지고 제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만, 비록 선진국 항공산업에 비하면 그 규모가 작다고는 해도 우리나라 대한항공 역시 미국의 F-35 전투기를 정비업체로 선정되는 등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산업체입니다. 우리보다 뛰어난 자유진영 국가들과 우리가 친하게 지내면서 그들의 핵심 첨단 장비들을 정비하고 관리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나라도 고급 기술과 항공기 정비의 노하우, 고부가 가치 산업에 대해서 어깨너머로 우리도 계속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힘세고 잘 나가는 친구들과 친해야 된다는 게 바로 이런 것 때문이에요. 항공방위산업체로 정비창으로 우리가 선정이 미국의 거대한 사업에 우리가 함께 숟가락을 얹고 그들의 사업 파트너로 선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친하게 지내야 되는 거예요. 대한항공은 이미 우리나라의 주요 항공방위 산업체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소중한 기업과 인력을 왜 좌파 정부와 좌파 지자체는 못 잡아먹어가지고 안달인 걸까요? 그렇죠. 애초에 그들은 수준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사리사욕에 미쳐 있거나 북중에 미친 정치인들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작금의 조선 정치인들에게는 국익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국민들이 부디 지금이라도 이런 사태의 심각성을 바라보면서 제발 좀 깨어나야만 하는데 솔직히 좀 많이 어려워 보입니다. 정치라는 건 그 사람이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나를 가장 핵심적인 가치관으로 바라봐야 하는데, 한국에서는 여전히 정당 정치, 화려한 스펙 정치가 우선이 되고 있습니다. 애초에 국가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 사고관념, 철학이 검증도 안 된 인간들을 막연히 겉보기에 좋아 보이는 이미지만 보면서 엄청난 고위직으로 수많은 국민들이 아무 생각 없이 보내버리니까 이런 사단이 벌어지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는 것이죠. 솔직히 제가 문재인이라고 해도 이 나라의 국민들이 무섭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무섭기는커녕 만만해 보일 것 같아요. 솔직히 이런 소리가 안 나오게 생겼습니까? 국민들의 판단력을 보면 결국 우리 같은 일부 국민들만 답답해하고 우리만 나라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래도 무더운 여름에 항상 건강을 잘 챙기시고 시원한 물 많이 마시면서 컨디션 조절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